베이징 천안문 광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궤도 소리와 함께 중국의 최신형 전차 ZT-21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매끄러운 무인포탑과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마치 한국의 K2 흑표를 금방이라도 추월할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외신이 이 화려한 겉모습에 주목하며 동북아 전차 전력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차라는 강철의 야수는 카메라 렌즈가 비추는 외형이 아니라 그 장갑 내부에서 흐르는 기술의 농도와 보이지 않는 신뢰성에서 그 진가가 결정됩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무기가 외관의 화려함으로 적을 위협했지만 실제 전장의 진흙탕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를 쟁취한 것은 언제나 기본기의 충실했던 병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시각적 환상 이면에 숨겨진 뼈아픈 기술적 한계를 냉정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중국 전차가 아무리 첨단 기술을 덧칠해도 우리 기술진이 수십 년간 벼려온 K2 흑표의 완성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지,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외형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부심, K2 흑표가 왜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뜨거운 심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흔히 전차의 엔진을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단단한 장갑과 날카로운 주포를 가졌어도 그 육중한 몸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심장이 부실하다면 그것은 전장에 세워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선보인 신형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언뜻 보면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첨단 기술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디젤 엔진 기술이 500마력이라는 현대 주력 전차의 한계를 넘지 못해 선택한 뼈아픈 우회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전차용 고밀도 디젤 엔진은 단순히 크기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엔진룸 안에서 발생하는 살인적인 열기를 견뎌내면서도 50톤이 넘는 강철 괴물을 정지 상태에서 시속 4.2km까지 단 몇 초 만에 가속하는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합니다. 현재 이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한 나라는 독일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독일의 엔진 기술을 복제하고 개량해왔지만 고부하 상황에서의 내구성과 열관리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출력의 공백을 배터리로 메우려 한 것인데 전장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이나 화재에 극도로 취약하며 한번 열폭주가 시작되면 전차 내부의 승무원은 탈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유독가스와 고온에 노출됩니다. 반면 우리 K2 흑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독일제 엔진을 사용하던 단계를 넘어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 전체를 독자 개발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20년 전 영하 40도의 혹한기 시험장에서 엔진 오일을 뒤집었으며 밤을 지사온 우리 기술진의 끈기가 오늘날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국산화 실패라는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하는 1500마력급 심장을 완성해냈습니다. 이 파워팩은 단순히 힘이 좋은 것을 넘어 거친 지형에서도 부드러운 변속과 즉각적인 반응성을 제공하며 전차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폴란드가 수많은 대안 중에서도 K2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역시 바로 이 검증된 심장의 신뢰성 때문이었습니다. 전쟁터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언제든 폭발적인 힘으로 적의 포화 속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정숙성을 내세우며 잠시 숨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전면전의 혹독한 환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K2 흑표의 압도적인 지속주행 능력과 안정성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쇠붙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수만 번의 테스트를 견뎌낸 기술적 정직함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흘린 땀방울이 응축된 이 1500마력의 심장이야말로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K2 흑표만의 절대적인 자부심이자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심장의
힘을 승리로 연결하는 전차의 두뇌, 즉 승무원과 자동화 시스템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어질 이야기는 왜 사람이 적게 타는 전차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놀라운 논리적 분석입니다. 과연 중국의 자동화는 우리의 정교함을 따라오고 있을까요? 그 실체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차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생존과 사격의 효율성은 결국 승무원의 구성과 자동화 시스템의 정밀도에서 결정됩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방권 전차의 표준은 전차장과 포수, 조종수, 그리고 포탄을 직접 옮기는 장전수까지 포함된 4인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자부심인 K2 흑표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장전수를 과감히 삭제한 3인 체제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전차의 설계 철학 자체를 혁신한 결과물입니다. 중국 또한 자신들의 신형 전차에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며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술적 지향점과 안전성에서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 전차의 자동화는 기본적으로 구소련 시대의 캐러셀 방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포탑 바로 아래의 원형으로 포탄을 배치하는 이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소형화에는 유리하지만 피격 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가 목격했듯이 적의 공격이 포탑 하단에 집중될 경우 내부의 유폭으로 인해 포탑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이른바 잭인 더 박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무원의 생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설계인 것입니다. 반면 K2 흑표의 자동장전 장치는 서방 전차의 강력한 생존성과 동양적 효율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포탑 후방에 위치한 매거진 방식의 장전 장치는 포탄을 승무원과 물리적으로 격리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며 만약 포탄이 유폭되더라도 폭발 에너지가 상부의 패널을 뚫고 하늘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블로우 아웃 패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에게 맞더라도 전차는 이를지언정 승무원의 생명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인본주의적 설계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게 전차병 한 명 한 명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컴퓨터와 연동된 정교한 자동 장전 장치를 완성했습니다. K2 흑표의 자동화는 단순히 기계가 탄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동 중인 표적을 초단위로 계산하여 사격 기회를 포착하고 거친 지형에서도 포신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다음 탄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흐릅니다. 중국의 자동화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기계적 교체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자동화는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오직 전투 지휘와 표적 포착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지능형 전투 플랫폼의 완성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K2를 시승하며 가장 놀라워했던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4명이 타던 전차보다 3명이 타는 K2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하며 좁은 공간에서의 거주성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화려한 열병식에서 외형적인 무인 포탑을 과시하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승무원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조작의 직관성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뢰도 면에서 K2 흑표는 이미 범접할 수 없는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무기는 흉내 낼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긴 승무원에 대한 존중과 세밀한 설계, 데이터는 결코 단시간에 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교한 지능이 실제 전장의 험난한 지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압도적인 우위로 전환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흑표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형을 지배하는 무릎의 비밀이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산악 지형은 전 세계에 있어 가장 가혹한 시험장과 같습니다. 굴곡이 심한 능선과 좁은 계곡, 그리고 급격한 경사지는 일반적인 전차들이 자신의 화력을 온전히 투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중국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평원 중심의 전차들과 우리 K2 흑표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흑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단순히
전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넘어 전차의 몸체를 앞뒤 좌우로 자유자재로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흔히 전차가 무릎을 꿇거나 앉는다고 표현하는 이 자세, 제어 능력은 현대전에서 엄청난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전차들은 차체가 낮고 포탑이 자가 투영 면적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주포의 내림각, 즉 아래를 향해 쏠 수 있는 각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평평한 광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언덕 위에서 아래에 있는 적을 조준할 때 중국 전차는 차체 전체를 노출하며 전진해야만 사격 각도가 나옵니다. 반면 K2 흑표는 능선 뒤의 몸을 숨긴 채 현수 장치를 이용해 전차의 앞부분만 숙여 주포를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적에게는 오직 포탑 상부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이지만 K2는 적의 전체 모습을 보며 정밀 사격을 가하는 이른바 능선 사격의 마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율과 명중률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한국형 전술의 정수입니다. 노르웨이와 폴란드의 거친 동토와 구릉지에서 진행된 성능 테스트, 당시 현지군 관계자들이 가장 경악했던 장면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50톤이 넘는 강철 괴물이 춤을 추듯 자세를 낮추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주포의 수평을 유지하며 시속 5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모습은 기술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가깝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신들도 능동 현수장치를 도입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작동 신뢰성과 내구성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우리는 이미 80년대 K유안 전차 시절부터 수십 년간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이 기술을 다듬고 숙련시켜 왔습니다. 수만 번의 기동 훈련을 통해 축적된 지형 대응 데이터와 가변식 유기압 기술의 정교함은 단순히 기계적인 부품을 장착한다라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K2 흑표는 수심 4m 이상의 깊은 강을 별도의 도하 장비 없이 스노클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압도적인 잠수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지형의 제약을 완전히 극복한 전차. 이것이 바로 K2 흑표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안 없는 정답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열병식에 매끄러운 바닥 위에서 화려한 기동을 보여줄 때 우리 K2 흑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흙탕을 뚫고 바위를 넘으며 실제 전장의 승리 공식을 써내려 왔습니다. 결국 전쟁은 준비된 지형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상치 못한 험지에서 결정됩니다. 지형을 지배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는 오래된 격언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병기가 바로 우리의 K2 흑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압도적인 지형 극복 능력이 어떻게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왜 까다로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 대신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진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K2 흑표가 써내려가는 수출 신화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산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냉혹하고 보수적인 곳입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해서 혹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수조 원대의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차 한 대를 도입하면 최소 30년 이상을 운영해야 하기에 국가의 안보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최근 열병식에서 보여준 화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시장에 저가 공세를 펼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군사 강국 폴란드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결국 K2 흑표를 선택한 사건은 전 세계 방산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러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모두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중국의 저가 공세나 유럽의 전통적 강자들을 뒤로하고 한국에 손을 잡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납기 신뢰성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차 생산 라인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와해되었고 지금 계약해도 첫 물량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 덕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력 전차의 대량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가동해온 국가입니다. 계약서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전차가 항구에 도착하는 한국 특유의 속도전은 안보 공백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중국의 전차 수출은 철저히 자국 기술 생태계에 종속시키려는 폐쇄적인 성격을 띠지만
한국은 K2 PL 사례에서 보듯 폴란드 현지 생산을 지원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상대국을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이는 독자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K2 흑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항공기용 가솔린 터빈 엔진을 사용하여 막대한 연료비와 정비 복잡성을 야기하는 반면 K2는 고효율 디젤 엔진을 사용하여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중국 전차의 경우 도입 단가는 낮을지 모르나 실제 전장 상황에서의 부품 수급 신뢰성과 사후 관리 네트워크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전차 수출은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 인프라를 통째로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중국이 열병식에서 비주얼을 팔 때 대한민국은 70년간 다듬어진 정비 체계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실전 데이터를 팔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최근 우리 K2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사막의 혹독한 고온과 먼지 속에서 우리 전차가 보여준 놀라운 환경 적응력 덕분입니다. 에어컨 시스템 하나에도 승무원의 피로도를 고려한 세심한 기술이 담겨 있고 방탄 성능 강화 패키지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로 기록된 스펙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전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유연함이야말로 중국 전차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한국 방산만의 소프트웨어적 힘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무기보다 진흙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써내려가는 이 위대한 기록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세계 평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긍지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K2 흑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미래를 향한 약속을 되새겨 보려 합니다. 기술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을 향한 마음이 마지막 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화려한 조명 아래 비춰진 중국 전차의 겉모습과 그 이면에 숨겨진 K2 흑표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차라는 무기체계는 단순히 철갑을 두르고 포탄을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술적 양심이자 그 안에 탑승한 우리 아들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중국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화려한 하이브리드 기술과 무인 포탑의 외형은 우리에게 잠시 긴장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듯이 실제 전장의 극한 상황 속에서 승리와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포장된 수식어가 아니라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며 완성한 국산 파워 100개 신뢰성이고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설계이며 한반도의 험준한 능선을 사냥꾼처럼 누비는 정교한 현수 장치의 마법입니다. K2 흑표는 단순히 적을 섬멸하기 위한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시련과 도전의 역사가 응축된 결과물이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강철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단순히 비싼 무기를 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납기 속도와 사용자의 고충을 내일처럼 고민하는 진정성, 그리고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기록된 스펙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해왔고 그것이 오늘날 K2 흑표를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기는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중국이 비주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전장에서 돌아올 병사의 무사한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가 바로 아무리 중국이 거센 추격을 해와도 결코 K2 흑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단순히 공장의 기계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진의 뜨거운 열정과 이를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강한 국방을 만들어가는 우리 방산의 숨은 영웅들과 최신 기술의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자부심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대한민국의 강철 심장을 더욱 힘차게 뛰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는 여러분과 함께 있기에 더욱 밝습니다. 감사합니다.